그 청년정책위원회 도시락비 같은 경우는 우리 조동수 특보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적극 행정 추진 전략성과 공유대에 참석을 이래 네. 하신다고 했죠. 이제 거기 가서 그쪽만 공유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고성군에 가서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만 공유하지 말고 이 적극 행정 추진 전략 성과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전국 단위로 어떤 성과들이 있는 것인가의 공유를 고성원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한번 보고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 심의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임박해서 저한테 가져오지 말고요. 항상 가져오면 언제까지 인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제가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앞에 주는 롯데백화점 부산 경남 대구 쪽 책임자가 이렇게 오셨던 거죠. 고성의 농수축산물을 이제 부산 경남 대구 쪽 롯데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 중간의 역할은 최숙 과장님이 하시는데 물어보니까 롯데백화점의 VVIP 뭐 고객이라고 제가 명품 좋아할 때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우리 마누라도 명품 좋아하는데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도 오셨는데 오시기 힘든 분이 고성 오셨다고 개인적으로는 친한 형님인데 고성이 좀 필요한 것 무엇이든 좀 요구할 수 있도록 다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 우리 센터 소장님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보 넘어진 비들도 참 많은데 빨리 좀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임대 가능하게 다 좀 정비 좀 철지 좀 해주시길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이 필요하면 군부대에서 언제든 동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필요하면 군부대 바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참달에 하일에 가서 피해가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은 고성에도 빨리 좀 가공공장 빨리 만들어서 태풍 피해로 상품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 다 전량 고성군에서 구매해서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경남의 시군 단위가 전부 다 고통 분담 좀 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좀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가공공장이 없어가지고 낙과된 것이나 상품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참다래가 이제 그분 하셨던 말씀 노지 재배에는 한계가 좀 온 것 같다. 시설하우스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시금치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채소류들 좀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앙부처의 역할은 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인데 우리 기획감사 담당관님은 지금 두 분의 도의원들이 참 많은 예산을 통해서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가 가져왔다라고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업체 일을 주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보상하고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렇게 잘하시는 도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져왔던 모든 예산들 다 정리해서 언론에다 내주십시오. 자랑할 거는 정확하게 자랑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후에 어느 분들이 동의가 되더라도 지금의 도의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모범 사례가 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제 대지 열병 방역소서에 또 공기청정기를 제공해 주신 군의원들이 또 세 분이나 계시다고 정말로 감사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고성업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좀 정리해서 후보들 접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쭉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상 받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전에는 메달이라든지 뭐 어떤 걸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지 못했는데 소급 적용해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국민상이 고성 국민들이 받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 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군의 행사를 할 때는 그 수화하시는 분들이 좀 다 무대에 다 섰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화하시는 분들이 군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임기 초반에는 장애인들을 위한다, 누구를 위한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행사에 보면은 음향이 참 중요한데 군에서 하는 행사는 음향과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전문가들과 좀 의논해서 좀 결정해주면 좋겠다.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음향이 좋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향과 관련돼서는 모든 과에 행사할 때 전문가들 자문을 좀 구하는 것이 좋겠다. 공무원들은 음향의 전문가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9월 17일이었습니까? 그 음주 걸렸던 공무원은 이제 시시하지 마시고 언론에 다 자료는 다 주시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2016년도 제가 그때 군수님이 앞전에 군수님이셨는데 공문을 보니까 이 담당과의 과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실과장들 연대 책임을 묻는다라고 공문까지 아마 시달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실과장이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 건지 아니면 군수의 책임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제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는 요즘도 컴퓨터 독점하고 있는 악성 민원이 있는 건지 그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컴퓨터 싹 다 없애버리고 서서 간단하게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컴퓨터 이거 좀 정리를 해서 30분 정도만 자기가 할 수 있고 그 외에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숙제입니다. 숙제는 풀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직원들이 다치면 그건 좋은 과장이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제 방에 직접 와서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군수님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경찰서장을 그 자리에 제가 입배시키도록 할 테니까 밑에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책임지고 이 문제 푸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오늘 안 오신 거다 그죠? 예. 특별가. 아드님 결혼식 같이 가셨는가 싶네요. 내 말만 하면 최소과장 웃어서 왔어. 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우리 2층, 3층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 계단에 화분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계절별로 바뀌는 건 뭐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거는 제 잔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게 하나 바뀌면 이게 우리 집이다, 우리 가족들이다 생각하고 보는 순간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느낌이 오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걸 납품하는 업체와 담당자가 서로 의논해서 봄이면 봄, 가을, 여름, 겨울이 되면 그 계절 따라 어떤 컨셉으로 어떤 분위기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사전에 의논을 하시는 건지 이 재무과에서 납품받는 겁니까? 이제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죠. 그러면은 납품하는 단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을에 맞는 건 어떠한 컨셉으로 어떻게 납품하겠습니다라고 의논하고 납품하는 건지 아니면 납품하고 난 뒤에 서류만 주면 결정을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져오시면 의논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계단마다 쭉 뭐가 서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이번에 컨셉은 이런 겁니다라고 정도로 공지도 해주면서 좀 내용을 알고 봐야 느낌이 좋을 건데 그냥 업체가 납품하고 난 뒤에 서류만 가져오면 결제만 해서 돈만 주는 이런 형태의 좀 행정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가정들이 해왔던 거예요. 아무도 반론을 안 하는 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누가 좀 이야기 좀 해주는 좀 과장님 좀 계시면 참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를 하는 거 보면 보건소도 있고 센터도 있고 본청도 있고 읍면사무소도 있는데 이 차량 구입이나 매각, 수리 이런 체계가 좀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단 세금도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여러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 관리 체계나 매각이나 구입이나 이런 과정들이 이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혹시나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방안, 대안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자기 여쭤봅니다. 예, 실질적으로 차량 관리는 재무과 차량 관리팀에서 예.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그 20대에서 예. 이 보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관리는 하고 또 어떤 사고라든지 수리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도 저희 과에서 이렇게 일단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차량 구매는 또 마찬가지 재무과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차량 관리팀에서 하는 겁니까? 차량 구입 자체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예. 관리 전환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총괄적인 것은 차량 관리팀에서 다 하고 있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전에 상공협의회와 체육회 매체나 관련돼서 이전에 많은 업체들이 체육발전성금 많이 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뒤에 매체나 이렇게 희각식을 맺을 때 혹시나 이제 성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지 않았는데 이름만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업체들은 없는 거지. 이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체육회 단체와 논의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돕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안도 만들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에서 성금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고 그 연중 계획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전에 성금 냈던 사람 또 이후에는 어떻게 내겠다라고 해야 혹시나 이제 체육단체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름만 걸고 사진만 찍고 후속 조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체가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욕을 듣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업체들은 다 빼버리시고 지원하는 업체들끼리만이라도 해서 의논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고승군 밴드 보니까 우리 송악동 고문군 아침에 1200명 이상이 밴드를 왔습니다. 고승군 밴드 챙기고 1200명 이상의 밴드를 이렇게 본 건 전 처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날씨가 좋다 보니까 송악동 고문군이 명소가 돼버린 것 같은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죠? 그 명소를 더 명소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저는 이제 밴드에 이제 국민들이 더 편히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1200명 이상의 밴드를 보는 거면 가장 큰 이슈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가 저 박물관이니까 박물관 관리하고 문화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이 본청에서 관리를 한다면서 그거 조금 좀 바쁘시더라도 국민들의 최대의 지금 관심사가 송악동 고분군인 것 같은데 그 고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 폐인 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우리 국내버스 불친절 정말 그런 겁니까? 예. 전에부터 한두 분 빼고는 다 친절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면회 들어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또 특히 무슨 그 남하고 나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사실 좀 저희도 좀 실망스럽긴 한데 고성버스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하도록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고성버스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제 보면 국민들의 바람은 결국은 기대고 의지할 때는 행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쭉 정리가 되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고성버스 찾아가서 그 담당자와 만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국내버스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들은 던져줘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와요. 그냥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제 스스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하는 분들이 요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택시를 타면 물어보는 게 엑스포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엑스포를 언제 한다 정도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책자 이런 게 어디 비치가 되어 있으면 그거라도 챙겨서 손님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엑스포 관련돼서 설명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그 저녁에 어떤 콜택시 관련된 분들도 외부로 나가시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 저는 이분들 한번 모셔서 대표성 있는 분들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공룡 엑스포를 선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 필요하고 그분들이 수시로 책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관리하는 곳 인근에 그 책자가 비치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엑스포를 그분들이 홍보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해서 이거는 저는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과장님 이제 이번 태풍은 이제 폭우를 동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간당 70mm 정도니까 이게 침수가 되고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저는 이게 참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일 견학 많이 가면 뭐 스위스나 다른 외국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중심돼서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면서 왜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공무원들에게. 앞전에 링링이나 타파 갔을 때는 침수나 역류 현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럼 이번에는 침수 역류 현상이 발생하면 고승원의 전체적인 상황은 시간당 7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도 역류가 되고 침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국민들이 알려야 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은 어떤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시설이 보완이 되면 몇 미리까지 오더라도 괜찮다는 걸 알리고 그 과정에 읍면의 이장님들에게 하수구 청소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서 그게 실행이 되면 또 몇 미리까지 왔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게 맞고 그 과정에 국민 여러분들은 이 정도 폭우 오면 어떻게 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참 이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을 공무원들은 고민하고 의논할까? 뭘 할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장님들에게도 알려야 되면서 고승원의 전체적인 현실, 재난에 관련된 현실적인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보완하려고 하고 어느 시점 되면 어떻게 되고 이 시기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 부분을 좀 보완해주면 고성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건데 저는 이 논의는 아예 안 하는 거죠. 교수님 그 전에 예. 사실상 우리가 그 대비를 할 때에 그 우리 그 사무실 가면은 이장님들 SNS가 다 파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때에 말아서 그 홍보를 합니다. 그 대비를 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제가 또 얘기도 쉽게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우리 고승원의 현실은 이러이러하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죠. 이거는 빨리 좀 준비 좀 해주시죠. 그리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이렇게 선조치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녹지 원과장님은 지금 몸이 아픈 거죠. 제가 이제 산불 진화대 산불 감시원 뽑을 때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전에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는지 아직도 밴드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보면 그때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자기 지인들 추천하고 그래 한 건 아니죠. 행정을 아직까지도 신뢰를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선거 때 도와준 사람 단 한 명도 그렇게 추천한 적도 없고 이후에도 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공청회 한번 하시죠.
산불 진화대원, 산불 감시 요원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모셔서 우리는 작년부터 이렇게 해왔고 또 이렇게 해 나갈 것인데 선발하는 기준이나 채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불합리하고 의문이 가는 지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그 보완해서 정확한 기준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선발하겠다. 한 번은 걸러가지 않으면 매년 공무원들이 공정에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은 걸러가죠. 그럼 회의 주제를 제가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산불 감시원 진화대원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국민들에게 모아놓고 이전의 행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뭐 백으로 들어온 건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백두인 군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정에 우리는 뽑으려고 노력한다.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도전한다. 노력하겠다라고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모든 불만 이야기 좀 다 해주시라 해서 이 채점 기준 모든 결정하는 과정을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하시는 걸로 우리 배현재 우리 준비를 한번 해주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무원들에게 제가 일을 시키는 것이라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이거 한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인정 안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전에 행정이 잘못되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걸러갑시다. 그래야 고생한 만큼 여러분도 대접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 하상벌레 방역은 어제부터 하셨던 겁니까? 예, 하고 있는데 근데 방역은 우리 방역 소독으로서는 그게 잡을 수가 없고요. 예, 그렇다더라고. 예. 뭐 에프킬라나 이런 거. 예. 예. 그렇게 하고 일단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걱정이 참 많더라고요. 이상희 담당자가 이 댓글도 참 잘 달아주시고 참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대기 열병 근무하시는 직원들 건강도 지금 챙겨주시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통영관광공사 사장님에게 배울 게 많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통영시장님에게는 따로 전화해서 통영관광공사 사장을 한번 고생해 모시는 걸로 그리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 담당 어디서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다만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제 그 옥천사내라 우리 법회할 때 제가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개천면장님도 오셨던데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이제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담당자들이 많이 오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옥천사나 이쪽에서 좀 주관하는 행사는 그냥 담당과에서 우리 어제 정상 과장님 의논하셔서 한 사람 정도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도 안 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말에 행사할 때 군에서 그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가야 될 행사면 굳이 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오셔서 할 수 있는 게 뭐 군수 왔다고 인사하는 거 말고 식사하시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단 이제 자료만 저한테 좀 잘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반야바람 일다신경을 폐기되는데 뭐 반양바람 뭐 이런 식으로 자료 적지 마시고 낙성부패 및 만등불사인데 만등불사인 거 빼버려 낙성부패만 한다 이런 거 좀 적지 마시고 그래야 만등불사면 제가 등을 달고 돈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건 다 빠져 있어 버리고 이런 게 많고 반야바람, 반양바람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좀 안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저는 충분히 제가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공무원들은 쉬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오실 필요는 없고 하루는 뭐 담당자 오셔도 되고 어떤 애 계장님 오셔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제가 뭐 6급들 보고도 좀 잘하라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 윗동네 있을 때 이제 서기관들도 7시 이전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까지 일하는 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는 과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이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다 생각하고 이 과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한두 개 차고해 주시는 게 맞고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해야 그 부하 직원들이 따라오는 거다 생각합니다. 이전의 과장님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과장님들은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 이제 쌍조각 문제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틀어지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